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할 텐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054포인트대입니다. 여전히 강보합권 정말 소폭 상승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짚어볼 텐데,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059부터 2048까지 빠졌다가 다시 2050포인트대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횡보하는 개걸음 장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지수 변동이 11시경부터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하게 지금 오후장 들어서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려고는 하는데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프로그램 매수만 들어오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무려 3,284억 원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1,043억 원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2,091억 원 순매도로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664포인트, 665선이 또 무너졌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673부터 663까지 빠졌고요.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저점 부분 하회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만 삽니다. 개인도 결국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 외국인 각각 소폭씩 팔고 기관이 230억 원 순매수하는데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사주고요. 투시는 매도 포지션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죠. 1120원 60전입니다. 1130원 부근까지 가파르게 최근 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올라오면서 강달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증권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지금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장 초반에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동반 매도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후장 들어가면서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지금 강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아직까지 외국인은 약 지금 이 시간까지도 2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수급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12월 정도에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내일 모레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예정된 옵션 만기일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 매도세가 더 위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오늘 그 3장 유지 결정에 따라서 거래가 재개했는데요. 장 초반에 43만 원 넘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강세장이 연출이 됐는데 오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역시 한 40만 원 밑에서 계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바이오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가진금 80억 원 정도의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차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을 메꾼다는 가정하에 35만 원 선까지는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서 추격 매수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관망을 하는 그러한 그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종목이고요. 반면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분식회계 관련돼서 감리 소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22% 넘게 지금 매도세로 인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 바이오 쪽에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골치를 좀 섞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 한번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을 좀 해결을 함으로써 내년 상반기 정도에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회계 관련돼서는 좀 자유롭게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현재 과대 낙폭도 했다고 하더라도 분식 회계 관련된 이슈가 이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심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자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비상경영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올해 시설 투자 규모를 31조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43조 가까이 27% 감소한 수치인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낸드에서는 이제 적자 기조로 다시 돌아섰고 4분기부터는 이제 그 영업이익 관련돼서는 감익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이미 돌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4만 원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4만 원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반도체는 관심에서 제외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도 1분기, 2분기까지도 하이닉스가 반도체 관련된 D램 생산을 더 캐파를 늘린다거나 이렇게 된 경우엔 다시 예전처럼 치킨 게임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반도체 업황은 당분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심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들이 이제 되게 내년도 경기 전망을 안 좋게 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정해야 되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1910선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600까지도 분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보자면은 미중무역 분쟁 그리고 또 이제 유럽의 경제 제재 체제에 대한 불안, 브렉시트 같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전망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일단은 분할적 매수보다는 1910선까지는 한번 마지노선 열어보고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1900선 들어설 때부터는 좀 분할적으로 매수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좀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는 섹터를 좀 살펴봤는데 조선 섹터가 그나마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그나마 조선과 그리고 플랜트 하는 섹터들을 이제 탈환 규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우디나 중동 같은 경우에는 케미칼 쪽 시장까지도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좀 관심 있는 섹터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지만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IMO 2020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탈환 규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혜 받을 종목으로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탑픽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020년까지는 선박들이 다 이제 LNG 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스크러버를 부착을 해서 우리나라 그 차로 따지자면은 이제 매연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거기 가운데서도 현대중공업 지주가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크러버의 경우에는 현대글로벌 서비스와 그리고 LNG선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저유황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현대오일뱅크 이 세 개사가 어느 정도 다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관계사를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배당 시즌이 이제 도래가 됐기 때문에 주당 배당금 2만 원 이상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돼버린다면 5.5%에서 한 7%까지도 노려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배당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비 대비해서 68% 이상 증가할 전망인데요.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4분기에 나타날 경우에는 내년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도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증시 어려움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로서 현대중공업 지주를 탑픽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지난 그 전고점이었죠. 44만 원 정도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고요. 손절가는 38만 7천 원, 진입가는 오늘 종가 정도에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자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도 뭐 쉽지 않은 장인데 이 장에서 어떤 종목이 유망할지 한 종목씩 들어보도록 하죠. 이청원 본부장부터 가볼까요? 예, 저는 첫 번째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동사는 국내 1위 토목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종속 회사로 베트남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도화 그린 에너지,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토목 엔지니어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화 시빌 엔지니어링 등을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토목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토목 사업의 계획과 조사, 그리고 사업 타당성, 이 모든 것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두 가지 변수가 동사의 기업 가치 또는 해당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인적 자원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토목 엔지니어링은 기타 제조업과는 달리 개인의 전문 기술에 의해서 토목 사업의 계획과 조사 및 품질이 결정이 되는 만큼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시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최대 인적 자원을 보유한 동사의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그래도 인적 자원만큼은 그 역량만큼은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정부의 SOC 사업 예산이 되겠죠. 참고로 현 정부가 지난해까지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비롯한 SOC에 대한 투자를 지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용 한파,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조금씩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SOC 예산을 기존 목표치보다 조금 상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가 얼마 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 SOC에 편성된 예산이 모두 18조 5천억 원이 나왔죠. 그중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토목 엔지니어링과 상관관계가 높고 동사 매출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개발에는 약 7천억 원이, 그리고 동사 매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수자원 개발에는 1조 5천억 원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동사는 실적의 측면에서 크게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한 5,100억 원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5%가 증가한 219억 원이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건 올해 전망치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이 약 7,200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는 사실상 크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동사는 남북 경협주입니다. 올해 남북관계가 역사상 유례 없는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 정계와 재계는 물론이고 남북관계가 진척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북한의 의지가 되겠죠. 결국에는 완만한 그리고 본격적인 경협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경원선 복원 기본과 실시 설계는 물론이고 비무장지대 세계 평화공원 기본 계획 등 이미 경협 사업에 대한 여러 차례 경험이 있는 동사의 수혜가 매우 예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우선 어제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연내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방한할 거죠. 그 남한을 이렇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밀렸지만 다행히 오늘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격대는 9월 20일에 보인 9,200원입니다. 이 가격대를 돌파만 하게 되거나 또는 캔들이 안착이 된다면 저는 한 차례 큰 시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로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이었죠. 11,150원, 손절 가격은 7,57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얼마 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의 철도 공동조사를 대북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동사의 주가는 물론이고 남북 경협주, 그 중에서도 철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매우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철도 공동조사의 대북 제재 면제라고 하는 부분이 큰 의미가 있죠.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면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제사회가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해당 사항이 매우 큰 호재로 작용을 하였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이었죠.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가 시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연내 착공식까지 만약 개최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수혜는 물론이고 동사의 주가 상승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경우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6천억 원을 소폭 상회하였습니다. 영업 손실이 65억 정도가 나왔지만 철도 부분에서의 신규 수주가 3분기까지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늘었습니다. 또한 철도에 대한 수주 잔고가 6조를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에 비록 소폭의 영업 손실은 냈지만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 또한 남북 경협주라고 하는 이 테마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들어서 대략적으로 27,000원에서 3만원 정도 되는 해당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크게 밀리는 경향은 보이지 않죠. 오히려 오늘 저점 정도가 되는 27,500원 선에서는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요. 오히려 남북 관련된 이슈가 하나만 터지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남북 경협주들은 대다수 함께 다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인 32,900원 이 가격대만 뚫으면 저는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여기 보이시는 녹색 선이죠. 이 고점 주세선은 이미 11월 말에 돌파를 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짧게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오픈 카지노죠. 올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증가한 1조 7천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수준인 4,585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 보인 분기 성장 기준으로 가장 역성장 폭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히려 지금처럼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실적 증가가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6년 4분기였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던 드랍에 돈을 카지노에서 칩으로 바꾸는 이 금액이 처음으로 상승 반전을 하였고, 10월 기준으로 약 32만 명 정도가 강원랜드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7월 워터파크를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 콘도나 기타 호텔 등 비카지노 부분에서의 실적 증가도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강원랜드는 카지노라고 하는 단일 사업부가 아니라 기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 이를 고스란히 시행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을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증가를 조금 더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올 4월이었습니다. 4월부터 11월 말까지 3만원 초반대를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해당 가격대를 강한 저항선으로 둔 채 주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마지막 주 11월 29일에 7%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까지 크게 실려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게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기관이나 외인의 매물이 크게 나온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수가를 금일 종가 정도 오늘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고, 목표 가격은 우선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37,000원 드릴 거고 손절가는 3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파이낸싱과 설계 그리고 시공 등 엔지니어링 전 분야에 걸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올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 정도 하락한 5조 2천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내년에는 5회 등이 상회한 6조 6천억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특히 2017년 수주한 프로젝트들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올해는 우선 1969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내년에는 약 80% 정도 증가한 3,200원 수준이 전망이 될 만큼 실적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지워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은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 외국인이 크게 돌아오지는 않죠. 아무래도 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되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전체가 움직임이 매우 더딘 상황이지만 개별 종목으로 볼 경우에는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 그런 종목이고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움직이질 않았죠. 실적에 대한 우려도 크게 없고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외국인의 매수도 계속해서 유입되는 이런 기업이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고점이 딱 두 가지가 보입니다. 2250원이라고 하는 올해 5월 그리고 올해 10월 초에 찍었던 이 가격대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가격대까지 가고 있죠. 저는 이 쌍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돌파하게 되면 시세는 매우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여기 보이시는 갈색 선이 240일 장기 이평선인데 지금 이 가격대로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는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는 외국인의 수급에 기인한 주가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22,5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아프리카TV입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한 아프리카TV를 중심으로 온라인 게임은 물론 모바일 게임 등 기타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3분기 기준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아이템 부분이 약 80%로 가장 높습니다. 또한 데이터 제공량의 증가, 5G의 빨라진 속도 등 소비자의 모바일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동영상 컨텐츠 업체의 수혜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TV는 1인 미디어라는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죠. 현재 연평균 약 27% 정도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매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e스포츠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와 VOD 사업 본격화 등 호재는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TV를 지금부터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가격대가 딱 하나 보입니다. 얼마 전에 고점을 찍었던 대략 43,200원인데 지금 이 가격대를 한동안 돌파하려는 시도만 나왔을 뿐 아직까지 돌파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급이 매우 좋죠. 이 종목 동안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43,2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남아있는 것은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 고점이 56,000원이 될 건데 그때까지 바로 가는 것은 그래도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짧게 5만원, 손절가는 4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부터 아프리카TV까지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김영철 스타의 종목들 살펴볼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메일유업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음식료 업종 중에 하나인 메일유업 최근에 이제 7만원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 조제분유 시장의 구조적인 좀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중국 쪽 그 조제분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선호하는 분유 자체가 이제 수입 쪽이 한 38% 정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산은 전체 시장 점유율의 12%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국 그 분유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좀 낮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
역으로 생각을 하면 어쨌든 해외 쪽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에 진출하는 그런 이제, 모멘텀으로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유 가격 연동제를 하면서 백색 그 시유 또한 이제, 구조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메일유업에는 긍정적인, 그런 이제 힘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컵커피인데요. 저도 이제 사실 카페인이 몸에 잘 받지 않아가지고 커피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나마 이제 커피 우유나 아니면 컵커피 쪽 이제 라떼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좀 선호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커피숍이 뭐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우유를 이제 뭐 배달시켜서 먹거나 아니면 뭐 편의점에서 이제 뭐 사서 또는 마트에서 사서 먹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원유 자체의 공급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컵커피뿐만 아니라 뭐 커피 매장 이런 쪽에서도 그 우유를 섞어서 이제 파는 그런 음료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메일유업에서도 그쪽이 한 그 매출의 축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9만 원 정도, 한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7만 5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케미칼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시장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화학 업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태양광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 이렇게 매력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만큼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일 텐데, 주가는 의외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14,000원 찍고 19,0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장에서도 한 3.3% 꾸역꾸역 그 장기 이평선을 돌파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고, 위쪽으로 한 200일선까지 한 24,000원대까지 어쨌든 꾸역꾸역 좀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밸류에이션 저점을 분명히 좀 통과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 요인들을 대부분 이제 해소를 시키면서 단기 모멘텀을 좀 부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TDI 반등이나 아니면은 LDP나 LLDP 쪽 스프레드 게션 쪽, 그리고 이제 태양광 모듈 가격도 이제 점차적으로 뭐 큰 폭의 상승 추세 전환은 아니지만 단기 저점을 찍었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그에 대한 영향을 같이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업 외적인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큐세코리아랑 합병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로 이제 하나 큐세코리아는 합병을 했는데, 하나케미칼 모듈 캐파의 규모가 86%, 그러니까 그전에는 4.3기가와트였는데 8기가와트로 이제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간 한 1,800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이 하나 큐세코리아가 이제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를 제거하더라도 연간 1,000억 정도의 이상, 1,000억 이상의 이익이 추가되는 합병효과가 분명히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주가는 분명히 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사실 뭐 11월 1일부로 이제 합병효과가 났다라고 했는데 10월 30일 뭐 시장도 그때는 이제 뭐 단기 저점이었고, 그래서 10월 30일 날 저점 찍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를 저는 이 가격에는 사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금 4만 원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악재는 사실 뭐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의 요인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도 이제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좀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업황 둔화에 대한 이슈들,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투자할
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죠. 밸류에이션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밸류에이션 싸지만 디램 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조금 더 뒤로 미룰 것이냐에 대한 고민일 텐데, 저는 싸다라고 하면은 불확실성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녹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2000선 테스트는 한번 뭐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어쨌든 4만원 언더로 한번 언더슈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4만원 초반부터 4만원 언더에서는 분할로 삼성전자라면은 접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싸다에 이제 플러스 주주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기준 가격 4만원 대응하셔서 4만원 초반부터는 뭐 지금 4만원 초반이라고 해봤자 200원, 뭐 250원, 어떻게든 4만원을 지키려는 그런 움직임일 텐데, 이 가격부터는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저점 찍고 올라올 때 10% 내외의 반등을 좀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44,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어쨌든 4만원 깨지고 한 10% 정도 조금 못 미치게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레벨 다운이 되면은, 그때는 좀 뭐 개인적으로는 더 사야 된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손절 가격이 있어야 되니까 37,000원 손절 가격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셀바이오텍인데요. 이 종목 사실 최근에 살짝 반등이 나오다가 또다시 이제 뭐 최근 한 3, 4거래일은 또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1위의 프로바이오틱 기업입니다. 사실 이 프로바이오틱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그렇게 뭐 글로벌리하게는 많지는 않고, 국내는 뭐 점유율 1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 장질환 치료제, 대장암 치료제에 대한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서 이제 대장암, 어쨌든 그 암이라는 부분들이 붙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은 괜찮은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좀 부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이크로바이오 기술이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뭐 시장에서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좀 지금 가격 수준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약간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상장 예비 심사 받고 이제 청약 들어가는 비피도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서울대 이제 쪽 연구하면서 이제 상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 기업이 이제 상장하면서 이런 기술도 있었구나, 그렇다면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피어 그룹, 그리고 그 기술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바탕으로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이제 시장의 뭐 숨그림 찾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관심을 한 차례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한 3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은요, 청담러닝인데요. 청담러닝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이제 중국 쪽에 진출한다라는 이슈로 16,000원대에서 28,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200일선 터치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한 3번 정도 터치하고 있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2만원대 돌파하면 한번 슈팅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교육주는 이제 성장주 카테고리에 분명히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쪽이랑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3분기 실적 견조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이제 뭐 중국항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청담러닝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담러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화 엔지니어링을 이청원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어땠습니까?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손절가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다만 오늘 반등이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 더 보유할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단기 접근은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십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아프리카 TV 이유는 43,2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 차례 돌파만 나오면 시세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역시 4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말씀해 주셨고요. 김영철 스타께서는 지난주에 HLB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나요? 일단은 뭐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파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신라젠만 좀 움직이고 신라젠이랑 같이 항상 움직였었던 HLB 정도 신라젠 오늘장에서도 이제 좀 매너성이 좀 큰데 뭐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저점을 일단은 뭐 깨진 않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 구간대에서도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좀 모아갈 수 있다. 사실 제약바이오 쪽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이제 특급이 쏠려가지고 그리고 필트린 이슈가 이제 뭐 반영이 되면서 극과 극의 상황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연말 연초 쪽에서 어쨌든 다시 성장주 쪽에 대한 컨셉이 뭐 시장에 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신규로 그러니까 단기로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 구간대에서는 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10%대에는 충분히 좀 뭐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단기 종목은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시장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본부장께서는 시장 특징주 어떻게 짚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뭐 상한가까지 이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아난티입니다. 어제 소식이 전부 다 유입이 되었을 거예요.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 규제가 해당 동사 아난티죠. 아난티의 사회이사로 선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슈와 함께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로저스 상품지수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것도 인덱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품에 대한 투자 매우 힘들던 상황에서 또 다른 투자처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큰 영향력을 세계 금융시장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추가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강산에서 유일하게 골프장 사업을 시행을 했었던 민간 기업이었죠. 그래서 대북 제재가 조금씩 면제가 되고 남북 간의 관계가 조금 더 개선되는 시점에서 아난티의 주가는 조금 더 크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 종목으로는 제가 아난티를 주목해 봤습니다. 네, 아난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뭐 오후에 실시간 검색어 계속 올라갔던 아난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이제 김영철 스타께서 오늘 시장 특징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아난티와 더불어 실시간 검색어를 같이 장악을 했었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뭐 네 글자로 줄이면 대마불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윤리적인 잣대나 아니면 도덕적인 잣대를 뭐 들이미는 거는 이제는 의미 없고 거래가 재개가 됐기 때문에 기업 자체로만 놓고 보았을 때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 일단은 뭐 지금 이익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제 그거 발표 이후에 오늘 아침에 왔을 때 뭐 증권사에서 한 7, 8개 정도 분석 보고서 나온 것 같고 뭐 오후에 뭐 더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한 45만원대에서 50만원대까지는 충분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는 워낙 뭐 거래도 많이 터졌고 윗꼬리 아랫꼬리 변동성이 좀 있어서 한 35만원대까지 뭐 갭매우기 다시 시도가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시총 사이즈도 되고 삼성이라는 네임 밸류 그리고 대마불사라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뭐 특징주의자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3시 20분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0061번님께서 플러스바이오팜 7,40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예, 다행히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계측기 제조업체입니다. 기타 통신 장비 등에 따른 제조도 하고 있지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0%나 떨어질 만큼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량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동사의 주가는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은 240일간의 캔들 흐름인데요. 지금 이걸 480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크게 보이질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반등이 나올지 쉽게 예측도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 현재 손실이 약 15% 정도 나 있는 상황이지만 포트폴리오의 비중 자체가 10%라는 점, 그래서 전체 손실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이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 오늘 장 마감하기 전에 동사는 전량 매도해 드릴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이청원 본부장이 전량 매도 사인은 거의 안 주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례적으로 좀 주셨습니다. 9887번님께서 NC소프트 46만 2천원의 비중이 40%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NC소프트 제외하고 게임 관련주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예전이랑 확실히 이제 시장이 좋을 때랑 시장이 좀 뭐 변동성이 있을 때는 다른 부분들이 섹터가 좋을 때는 진짜 아무거나 골라잡아도 수익이 나는데 시장의 자금도 한정적이고 뭐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섹터 안에서 정말 잘 골라야 똘똘한 종목 골라야 그 종목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는 그런 부분들일 텐데 게임주 중에서는 NC소프트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아마 2주 전인가 3주 전에 딱 이 시간 오늘장 내일장 시간에서 이제 뭐 종목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 저거는 누가 봐도 50만 원 한번 돌파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차트의 흐름이자 뭐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뭐 50만 원대 돌파하고 나서 살짝 눌려 있는데 이쪽으로 더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시고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돌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이 쉽게 무너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10% 단위로 끊어본다라고 하는 5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더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는 지금 현재 보유 의견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2578번님께서 카카오 10만 3천원의 비중이 50% 비중이 좀 높은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예, 홀딩해 주십시오. 예. 다만 제가 나중에 손절가를 딱 하나 제시해 드릴 건데 그것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미디어 컨텐츠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등 말 그대로 너무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적 또한 다시 한번 크게 증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오히려 올 10월 같은 경우 10만원대를 완전히 하회한 8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찍을 만큼 카카오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11월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완만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 3일 동안 이렇게 눌림이 나왔죠. 개인적으로 내일 양봉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 브랜드 가치, 심지어 실적 모든 건 다 좋습니다. 그래서 12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목표가로 우선은 짧게 가지고 가시되 손절가는 딱 하나 10만 3천원입니다. 현재 투자자님의 매수 단가인데 비중이 50%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마음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0만 3천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만 잡고 대응하시면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홀딩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0692번님께서 용평리조트 5,730원의 비중 15%다 하셨는데 일단은 용평리조트 성수기는 맞은 시즌인 것 같은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저점은 확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 정도에 단기적인 저점 찍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평창 관련된 이슈 뭐 부각 뭐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이후에는 뚜렷한 모멘텀 없이 주가가 이제 쭉 흘러내린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일단은 뭐 대량 거래가 터지고 윗골이 달리면서 이 앞전에 이제 그 10월 중순에 그러니까 중하순에 급락 나왔었던 그 자리에 이제 물량을 좀 소화시키려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거래량 터지고 나서 지금 뭐 움직임 나타난 요 구간대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난티 이슈 때문에도 뭐 움직임이 좀 같이 붙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저점으로는 조금 짧고요. 어제 그 시가 부근 깨지 않는 이상은 조금 홀딩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평 리조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장마감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상 체결지수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2053.38포인트대의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약보합권이고요.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소폭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늘 2059 출발해서 2048까지 장초반에 밀렸다가 2050선 회복을 했고요. 계속해서 2053포인트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 오른쪽으로 지금 움직임이 크지 않은 개걸음 장세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개인이 삽니다. 기관은 1,400억 원이나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데 주로 금융투자 쪽에서 삽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3,581억 원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 연기금 파는데 투신이 597억 원, 연기금이 606억 원 팝니다.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지금 거래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도 854억 원 삽니다. 외국인이 무려 2,333억 원이나 매도하면서 코스피 시장 상승을 막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소폭 반등에 성공합니다. 어제 재상장 이후에, 액면 분할 이후에 최저점을 어제 찍었습니다. 4만원 찍고 지금 43,300원까지는 올라왔는데 이렇다 할 반등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65,000원 지지받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무려 10.02%, 분식 퇴계 의혹이 지금 불거진 셀트리온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숨에 24,500원이나 밀려 내려옵니다.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는 인정이 됐지만 지금 뭐 투자자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대마불사라는 의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가 오늘 재개가 됐습니다. 장중에 42만 원대까지 폭등을 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17% 폭등한 39만 3,500원대의 거래 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이 1.3% 올라가고요. 현대차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0.9% 상승. SK텔레콤도 1.23% 올라갑니다. 한국전력도 1.71% 상승 마감 예상되는 가운데 포스코 철강주만 오늘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25만원 회복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661포인트, 지금 660선 위태위태한 모습인데 1.29%나 급락합니다. 장 후반에 많이 밀려 내려오는데 거래소와는 좀 다른 흐름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죠. 673부터 지금 661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장중에 664에서 668까지 반등이 좀 나오나 싶다가 바로 다시 밀려 내려왔고요. 이렇다 할 반등 한 번 없이 쭉 그대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지금 660선까지 위태위태한 모습 확인이 되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227억 원. 특히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신이 94억 원 팝니다. 개인은 158억 원 매도, 외국인은 157억 원 순매도로 시장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코스닥은 굉장히 적은 모습인데 지금 시총 상위주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셀트리온 SK 오늘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12.78%나 급락하면서 코스닥 시장 전체적인 투심을 어렵게 하고요. 신라젠까지 덩달아 4%가 넘게 급락하다 보니 코스닥 시장 어려운 건 지금 확실해 보입니다. CJENM 강보합이고요. 포스코캠텍 메디토스는 소폭씩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 바이로메드가 상승은 하지만 20만원 회복이 안 되고요. HLB가 낙폭이 더 커지면서 8만원 무너졌습니다. 코롱티슈진 1.43% 하락하면서 38,000원 무너졌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가 올라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97,400원대 마무리, 펄어비스는 174,100원에 마감이 예상됩니다.
자, 오늘 시장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크게 거래소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금을 많이 빨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늘 거래 재개된 이후에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거래량도 어마무시했는데,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은 두 시장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련된 이슈와 함께 이야기가 크게 돌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보합권에 보이는 건 저는 결국에 내일 모레 있을 옵션 만기죠. 이때 시간 가치 하락분을 조금 더 수익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시장 지수 자체는 보합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관련된 두 종목이 너무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수 자체를 크게 하락하게 만든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까지 즉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 그날까지는 그래도 기관이 현재 콜옵션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외국인이 여전히 선물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토대로 내일 혹은 모레 한 차례 국내 증시의 강한 반등을 꽤나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가급적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국내 증시의 흐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과감한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제 김영철 스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369, 12의 가장 큰 동시만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좀 그렇게 뭐 만기를 바탕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오늘 뭐 시장에서 특징주로 각각 언급이 됐었던 아난티랑 그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에 흔히 말하는 오늘의 그 주식시장의 단타꾼들은 아마 여기에 다 오늘 몰려가지고 거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간 다음에 셀트리온 이슈가 뭐 부각이 됐었는데 어쨌든 크게 이쪽 섹터를 스크래치를 뭐 무너뜨릴 만한 그런 요인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살아났는데 뭐 셀트리온쯤이야라고 뭐 시장에서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전반적으로 그 몇 개의 종목들, 그리고 셀트리온 이슈로 이제 뭐 바이오 섹터 좀 밀려내려간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미국 시장이 올랐고 이제 두 가지 호재가 있어서 오늘 시장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그런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뭐 실망스러운 그런 시장일 수는 있지만 만기 영향권 그리고 이제 뭐 개별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뭐 부정적으로 볼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나. 단지 저는 이제 코스닥 흐름 중 그 지수 자체의 기술적인 흐름이 그렇게 썩 뭐 예쁘지는 않아서 어쨌든 최대한 뭐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부분들, 개별주 그리고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압축 슬림화해서 뭐 시장을 지속적으로 좀 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2052.97포인트 0.04% 하락했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큽니다. 1.4%나 빠지면서 661.01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짚어볼 텐데 1130원 터치했네요. 3원 60전 올라가면서 1130원 10전에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이 코스닥하고 거래소가 상당히 좀 많이 싸움하는 모습이었죠. 미국 시장이 어저께 장중할 때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가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있었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국내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은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일단 시장을 누르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시장을 이끌 만한 재료가 부재한 상태. 이것이 이제 시장을 약세로 움직이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의 포지션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260 정도가 아주 중요한 자리로 잡히기는 하는데 현재 지수로는 약 264, 265 사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한 5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긴 하죠. 그러나 지난번에 270에서 에브리바디 해피라는 말을 제가 썼었는데 그때와는 다른 포지션 구축이 완성되고 있어서 263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강하지 못하고 약세의 움직임을 가진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강보합을 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거기에 이유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분식회계 때문에 사실은 상장 폐지 뭐 이런 얘기도 계속 오가는 상황이었는데 상장 유지 결론을 내리면서 거래를 재개했어요. 그래서 장중할 때만 26%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치지 않았다면 오늘 거래소 시장도 상당폭 밀릴 수 있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을 받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재개가 되면서 코스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분식회계 관련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코스닥은 그 영향을 받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영향으로 코스피는 견뎌냈고 이런 모습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기술적으로 좀 볼까 합니다. 기술적으로 주봉 상태를 보면 약 50만 원 정도까지는 공간을 열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쌍봉을 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또 바닥에서 받쳐주는 충분한 상황.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도주가 될지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유지해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실적 싸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장에서 견뎠던 사람들은 기대치가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시장이 그만큼 받쳐주는 시장이 되지 않는다면 또 상승이 제한될 수 있는 것도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를 보면 미국의 변동성이 굉장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 하락했다가 플러스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죠. 지난번에도 3% 하락했다가 약보합으로 끝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장을 이끌 만한 재료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저께 화웨이 문제라든가 또 아이폰 판매 금지 또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해서 시장에서는 이거 진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반등의 주 요인은 10월 채용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영향을 좀 미쳤던 걸로 판단이 쓰는데 그 외에는 재료가 없었다. 그러니까 큰 재료가 아닌데 올라온 것이 저가 매수를 단행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제일주의가 아니다 시장이 이런 게 팽배합니다. 그래서 자본이 신흥국으로 좀 많이 밀려나가고 있고 포트를 새로 짜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100% 바닥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도 3% 뺐다가 올려 세워서 장대 양봉과 같은 아래꼬리가 긴 양봉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다음날 음봉으로 메웠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생각을 기술적으로 정말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양봉이 나왔었죠. 아랫골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쓰리바다 됐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음봉으로 그냥 메워버리죠. 근데 어저께 또 확 밀었다가 아랫골에 생기면서 또 망치형 캔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 연속으로 나오니까 이제 시장이 좀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이거 진짜 바닥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없다. 이게 좀 문제죠. 그러면 도대체 왜 여기서 올라왔을까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있어야겠죠.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주봉을 한번 봤습니다. 주봉을 봤더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선을 한번 그어놓았는데 이 그어놓은 선대로 보면 요 고점에서 두 번째 고점 연결을 쭉 해보니까요. 요 자리에서 바닥이 나왔네요. 한번. 그쵸? 그리고 연장선에서 또 바닥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반등이 들어왔다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일단 저점 매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목균형표상으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등을 가기 위해서 호전돼야 될 신호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또 이평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5주선과 60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날 때는 일시적으로 그 이격을 약간 줄이기 위해서 올라오는 경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밤이 또 중요한 하루가 되겠죠. 만약 오늘 밤마저도 며칠 전처럼 아랫골에 메워주는 음봉이 또 출현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팔지 못한 누군가가 받아 올려서 팔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빠른 판단일 수 있으나 이 부분이 만약에 맞다면 상당히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낙관론이 시장을 이렇게 솔솔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사실이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반등에 대한 재료가 정말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어저께도 말씀드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인프라 정도밖에 없거든요. SOC 쪽으로. 그 외에는 이제 재정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감세 정책이나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시장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가 더 강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점이 많은 그런 상태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의 반전에 대한 기대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FOMC가 당하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전에 주가가 상당폭 투매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할 거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아랫꼬리가 생긴 것 때문에 반전이라고 보기보다는 차라리 올라간 다음에 따라가는 한 있더라도 한 주 내내 확인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골드만삭스가 내년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4회, 3회 정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회가 나오게 된 것은 미국은 369, 11호에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근데 내년 3월쯤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하는 그런 시기가 3개월 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에는 이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4회는 어려도 3회는 한다. 근데 이 3회는 사실 시장에서 예측됐던 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골드만삭스가 사실 이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폭풍은 지나간다. 그리고 결국 금리 인상은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4회냐 3회냐 뭐 이런 정도인데 4회를 하든 3회를 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폭풍이라는 것을 골드만삭스도 인정했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 대한 모습. 근데 이 폭풍이 지나가는 시간이 길면 시장은 폐허가 되죠. 폭풍이 찻잔 속의 태풍처럼 지나가면 아무 상관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지만 폭풍으로 인해서 시장이 폐허가 된다면 금리 인상을 3회로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폭풍이라 인정한 골드만삭스 이게 잠깐 지나갈 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골드만삭스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어폐가 안 맞는다라고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폭풍이 그냥 끝날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그럴 수 있어라는 식으로 사사사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떠한 경우도 장단금리가 변화가 생겼을 때 시장은 침체를 겪었다. 왜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하면요, 임금이 오르고 고용이 늡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하죠. 금리 인상하고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사이클이라고 본다면 침체는 분명히 올 거다. 특히 이전처럼 짧게 간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시장이 장기 상승을 했다면 이번 침체도 상당히 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팔고요, 개인과 기관이 받치고 있습니다. 기관이 받쳐주는 이 장세가 사실은 만기까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260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포지션 상으로 기관들의 최대 수익이 난 데가 260입니다. 푸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기관들이 260까지 어떻게 받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미국이 상당한 문제가 생겨서 260을 지나쳐 버리게 되면 상당한 위험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260 밑으로는 올풋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